네, 비대면 줌 온라인 수업 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왼쪽에 32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24인치 모니터고요. 위에 휴대폰이 있는데요. 예전 휴대폰이에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웹캠처럼 설정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명도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켜둔 상태이긴 한데요. 잠깐 끄고요. 안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조명도 있고요. 이렇게 휴대폰 있고요. 지금 현재 휴대폰 상태가 있고요. 네, 태블릿 있고요. 노트북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이어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이 수업을 하실 것이면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노트북 안에 캠이 있기 때문에 캠과 마이크와 스피커가 한꺼번에 다 있죠, 노트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구비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은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데스크탑 PC를 추천을 해드리고, 모니터가 2개인 듀얼 모니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웹캠을 하나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 휴대폰은 위에 탑뷰라 그래서 위에 가게끔 위에서 이제 아래를 비추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블렛은 마우스 대신 펜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실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우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마우스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에서 조명을 비추어야 되시는 분들이나 위에서 촬영을 하셔서 밑에 책상을 보고 사용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이들 음성을 들으시려면 헤드셋도 같이 갖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헤드셋을 쓰면 귀가 좀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헤드셋 대신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많이 보이신다면 배경 스크린을 구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음악 들으시는 데는 괜찮지만 PC에서 사용을 하시고자 할 때는 동글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블루투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셔서 이어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휴대폰 이어폰이 가지고 계시면 요즘 최신형 노트북에는 또는 일체형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휴대폰 이어폰을 가지고 PC에 단자에 하나에 꼽으면 이어폰과 마이크가 같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어폰과 마이크와 이어폰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부분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는데 휴대폰 이어폰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장치는 여기 링크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잠깐 열어 보여드릴까요? 어떤 건지. 자, 여기요. 여기 1,300원. 요 가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급, 3급 변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웹캠이 없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웹캠처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이드 캠이나
이지소프트에서 제공하는 IV캠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을 웹캠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동글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동글을 설치를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폰 거치대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비추고자 하실 때는 폰 거치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줌을 설치를 해 보셔야 하세요. 자, 지금 본인의 컴퓨터를 작동하고 계시겠죠? 부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이 여기 있습니다. 크롬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줌 어스를 입력해 주십시오. 또는 줌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줌 회의 줌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리소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보이시는데 버전 5.4.7 버전입니다. 오늘자로 버전 5.4.7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새롭게 창이 열리죠. 네,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어디에 저장할 건지 화면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줌 인스톨러.exe 또는 줌 인스톨러 2, 3, 4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운받고 있으신 거세요. 그래서 네, 하나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눌러주세요. 네, 줌을 설치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자동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둔 상태에서 지금 열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네, 줌 보시면 다운로드 최신 버전으로 재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줌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제일 처음 나오실 거세요. 자, 우리는 강사용 버전이므로 반드시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세요. 학생들에게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 참가만 알려주시면 되세요. 회의 참가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강사님들은 로그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줌을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줌 상태에 회원가입했을 때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페이스북을 계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구글로 로그인을 선택하셔도 되고, 줌에서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줌 자체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줌을 사용하실 때 방과 후 목적으로 학교에서 승인을 해서 강의를 개설하실 수 있다면 학교 계정을 달라고 해주세요. 학교 계정을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 계정일 경우에는 제한 시간 40분 시간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40분 제한 시간을 없앤 계정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계정도 있는데 학교 계정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계정을 24시간 좀 풀어주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로 사용을 하실 목적이시라면 학교용 계정을 받으시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유료 계정을 구입을 하십시오. 자,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만약 첫 접속이시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줌 미팅을 여시겠습니까? 라고는 상자가 나타나면 줌 미팅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줌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인터넷 창은 닫아 주실게요. 네, 그러면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다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줌 회의를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카메라 부분을 X 여기 빗금이 되어 있죠. 이건 지금 카메라를 열어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회의를 열 때마다 카메라를 인식하지 않고 카메라 없이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새 회의에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비디오로 시작에 체크 표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를 켜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시작 부분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을 체크 표시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의 아이디를 고정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분이 댓글로 회의 번호가 고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을 체크 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이디가 여기 바뀌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에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새 회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새 회의를 시작을 하면 저는 제 로고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음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인식이 되는 것이죠. 눌러보시면 여기 삼각형 부분을 눌러보시면 네, 마이크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인식이 되고요. 또는 상대편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스피커 선택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항상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회의를 열어 두신 거세요. 이게 회의를 연 거고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래에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이 메뉴들은 내가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녹색 방패 모양으로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눌러주시면 다시 닫아지죠. 이렇게 설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곳을 눌러볼게요.
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료를 눌러주시면 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가 있고 회의 나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셔야지 완전히 방을 없애시면서 본인도 나가시고 학생들도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종료하실 때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고 회의 나가기를 선택을 하시면 나 혼자만 나가는 거라서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처음 회의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은 회의 종료를 하셨을 때 첫 번째 줌 회의 호스팅을 축하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회의를 진행을 해 보신 거세요. 네, 여기까지 진행되셨을까요? 제가 조금 너무 빠른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기본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가 있고요. 채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연락처가 있네요. 이 중에서 저는 회의를 자주 봅니다. 여기 보시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가 있고요. 초대 복사가 있고요. 회의 초대 표시가 있죠. 눌러보시면 네, 아까 왼쪽에 보셨던 초록색 창을 눌렀을 때,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회의 아이디와 회의 암호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개개인별로 링크를 접속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고 메시지는 휴대폰으로 보내는데 컴퓨터로 접속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링크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고요. 여기 일반 탭을 보겠습니다. 저랑 환경을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런 환경을 사용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윈도우즈 시작 시 줌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줌을 닫으면 작업 표시줄 대신 알림 영역으로 창 최소화,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랫부분에 여기 시계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시간 나타나는 부분과 제일 아래에 있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듀얼 모니터를 선택하시면 안 되세요. 줌 화면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의에서 나갈 때 나에게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종료할 때 나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비디오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카메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카메라는 IV 캠이라고 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연결을 해둔 상태인데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설정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비디오 미러링 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본인께서 이제 캠을 보실 때 휴대폰을 아이들에게 뭐 비춰주신다거나 책을 비춰주실 때 상하가 맞지 않는다면 내 비디오 미러링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 모습 수정 필터 하면 웹캠을 켜셨을 때 조금 뽀얗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을 항상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래서 25 참가자만 선택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선택하셨을까요? 네, 오디오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보시면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소리가 안 나오죠. 스피커가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요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혹시 들리실까요?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이크도 테스트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제 마이크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말하십시오. 네,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말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 내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마우스로 마이크 부분을 누르지 않으시고도 만약에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 줌 화면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 중일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마이크를 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켜실 때 그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누르시면 마이크가 열리는 상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보실게요. 네, 화면 공유 부분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화면을 보고자 하거나 혹은 내 화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상태를 화면 공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크기 유지를 선택을 했고요. 확대해 드릴까요? 네, 현재 크기 유지를 선택을 했고요. 공유 콘텐츠가 줌 창에 맞도록 확대 축소합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원격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데스크탑 공유 시 여러가지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면 무음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는 부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공유하고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창 공유를 하시고요. 회의에서 내 화면을 공유할 때 모든 공유된 옵션 표시를 선택을 하시고요. 줌 룸에 직접 공유할 때 모든 공유된 옵션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채팅을 보겠습니다. 채팅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래요. 수업 하실 때 채팅을 오픈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채팅을 오픈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서로 1대1 채팅을 해서 서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경우는 겪지는 못했는데 무조건 저는 마이크 켜고 캠을 켜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채팅은 못하게 막아두거든요. 네, 그래서 채팅은 못하게 막아두고 혹은 수강생들끼리 채팅을 막을 수가 있고 저한테만 그러니까 호스트에게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채팅 부분이 있고요. 배경 및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배경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스마트 가상 패키지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 중이죠. 네, 뒷부분 보시면 얼굴이 나오고 뒤에 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 움직이는 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뒤 배경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배경은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효과를 보시면 네, 눈썹과 콧수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콧수염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입술 색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에 맞춰서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비디오 필터를 보시면 배경 화면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얼굴 웹캠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화면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눈, 코, 입이 인식이 되면 이렇게 머리에 이런 장식들이 들어가집니다. 제가 잘 쓰는 것은 여기 꽃잎을 많이 써요. 여기 초록색 잎을 많이 씁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비디오 필터는 거의 선택을 안 하셔도 되세요.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녹화를 하시면 녹화가 가능하신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녹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것도 잊어먹었네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은 네, 녹화는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실시간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줌 환경에서 녹화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네, 녹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할 건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녹화를 안 하실 경우에는 네,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이 녹화를 못하도록 네, 막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화면에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화면에서 설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프로필을 보시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계정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 바로가기 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일단 기본 설정은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오른쪽 끝으로 가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 상태입니다. 이 설정 상태를 클릭을 하시고 네, 아래에 보시면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닫아주시고요. 자, 줌어스에 본인의 계정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십시오. 또는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 입력해 볼까요? 네, 저는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을 로그인한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었고요. 지금 영어가 나오시죠? 자, 이 화면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영어 사이트 가셨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네, 구글 화면에서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 마법을 보시게 되십니다. 자, 그럼 왼쪽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프로필을 보세요. 여기 프로필을 보시면 현재 제 개인 회의 아이디가 나와 있고요. 네, 아래에 여러 가지 로그인 메일이 나오고 라이센스 유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물음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저는 지금 참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호스트가 하는 회의가 40분으로 제한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1대1 수업일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지금 1대2인 경우에는 40분으로 제한된다고 나오네요. 며칠 전에는 제가 이 40분 회의가 풀렸었거든요. 지메일 계정에서도. 네, 지금은 40분으로 제한되네요. 항상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수업을 여실 때 40분의 제한 시간이 있는지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K12 상태에서는 회의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분 말고 24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회의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회의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회의 예약은 잘못 설정을 해 놓으시면 회의 예약을 어떻게 설정을 닫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헷갈려서 회의 예약을 안 걸어둡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만들어 두고 회의 아이디를 고정하기 때문에 회의 예약은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를 보실게요. 네, 웨비나란 줌 비디오 웨비나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 및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50명의 참가자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사용을 안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록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기록, 로컬 기록이 있는데요. 직접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면 여기 저장했다는 목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의 기록을 여기 보시면 언제 제가 회의를 개설을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고 저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설정 부분입니다. 여기 설정 부분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 다시 또 영어가 나오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랑 보는 화면이 약간 다르다고 하시는데요. 로그인을 일단 하시고요. 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소스에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설정을 하십시오.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회의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부분에서 보안, 회의 예약, 회의 중 고급, 이메일 알림, 기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 중 기본, 회의 중 고급 이 부분만 자세하게 아시면 줌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일단 보안 부분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대기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회의하고 있는 장소에 바로 입실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지만 대기실을 두시면 약간 복도에서 기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대기실을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암호는 이렇게 제가 지금 잠겨 있어요. 지금 예전엔 풀려 있었는데 회의 암호를 설정을 안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회의 암호를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회의 암호를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암호 부분이 체크가 풀려지시는 분들은 회의 암호를 설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회의 암호 부분은 제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암호를 처음에는 영어 숫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한 6자리 정도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의 암호가 길면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의 암호는 최대한 쉬운 걸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회의 설정하시고 암호 설정하셨고요. 다음 회의 개인 아이디 암호 마찬가지 개인 회의 암호도 발음이 꼬이네요. 암호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걸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회의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회의장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로 좀 볼까요? 회의 예약 부분을 넘어왔습니다. 호스트 비디오, 참가자 비디오 나오는데 호스트 비디오는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강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켜실 수도 있고 끄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고 끈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켬을 켠 상태로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디오 유형이 나오는데요. 여기 컴퓨터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PC 화면에서 오디오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전 참가는 호스트, 강사가 들어오기 전에 학생이 먼저 들어와서 막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비활성을 해두시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 활성화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기가 고정된 회의 아이디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 회의 예약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즉석 회의 시작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도 마찬가지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 참여할 때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음소거를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여보세요? 나 왔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음소거를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음소거는 하지 않고 회의를 들어와서 시작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모두 음소거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 음소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회의 미리 알림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 기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암호화 하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안 하였습니다. 자, 채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채팅 부분에서 여기를 허용을 하실 수가 있고 허용을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채팅을 보시면 자동 채팅 저장, 비공개 채팅이 있어서 채팅이 다 좋은데 이 비공개 채팅이 어떻게 보면은 별로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활성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은 이렇게 끈 상태로 나왔는데 혹은 채팅은 열어두시고 비공개 채팅은 끄셔도 되세요. 그래서 회의가 다른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채팅은 열어두시고 비공개 채팅은 활성화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참가자가 채팅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방지 하셔야 되겠죠. 참가자가 학생들이 채팅한 목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밑에 채팅 자동 저장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다음 여기서 보시면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소리로 띵동띵동 알려줘야면 네, 누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파일 전송은 줌 회의 중에, 줌 수업 중에 뭐 아이들에게 전송하실 파일이 있다면 네, 파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피드백 보내기, 네, 비활성했습니다. 회의 종료 시 경험 피드백 설문조사 표시 마찬가지 비활성되어 있고요. 줌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라는 것은 내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줌 상태의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을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안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학생들한테는 이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의 컨트롤 이런 화면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나의 강사의 입장에서 네,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라는 것은 내가 내 강사의 PC 화면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실 경우에는 이런 줌창도 같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같이 보여지는데 줌창이 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새카맣게 가려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을 풀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할 때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키신다거나 혹은 학생의 웹캠을 보고 뭐 책상에 있는 뭐 수학책이나 뭐 여러 가지 필기한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럴 때 학생의 캠 상태나 아니면은 학생의 PC를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 공유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호스트만 선택하시면 강사님만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모든 참가자 하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네, 줌 안에서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 공유 창을 닫고 호스트만 다시 호스트의 화면으로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사용자에 대해 데스크탑 화면 공유 비활성화하시면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하셔야 되고요.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활성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대로 회색으로 남겨두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석이 있습니다. 호스트 및 참가자 주석 도구를 사용하여 공유 화면에 주석을 추가하도록 허용합니다. 라고 하시고 주석은 네, 본인께서 강사님들이 네, 필기 화면에다가 필기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참 편리하거든요. 이걸 다른 학생들이 설정하지 못하도록 줌 화면 안에서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석은 열어두고 줌 수업 하실 때 그때 환경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건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석과 함께 화면 공유, 화면 저장. 네, 저장하시면 안 되겠죠. 저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 중인 사용자만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내가 현재 상대방이 쓰고 있는 그 화면 상태일 때, 공유된 화면일 때 주석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하얀색 화면이죠. 필기하실 때 사용하실 거면 화이트보드도 열어놓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화이트보드 컨텐츠 저장 허용의 체크 표시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저장 허용을 체크 표시를 안 해주시면 네, 저장을 안 하실 수가 있죠. 화이트보드는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네, 원격 제어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학생용 PC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용 PC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또는 학생이 강사의 PC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할 때는 그냥 무조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네요. 컴퓨터 선생님 쪽 아니시면은 원격 제어를 거의 쓰실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격 제어는 이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원격 제어 사용자가 클립보드를 공유하도록 허용인데, 클립보드는 뭐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때 컴퓨터 안에 임시로 저장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복사하기 눌렀을 때 최신 복사했던 내용을 컴퓨터가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도 마찬가지 허용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회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 손들기라든지 뭐 웃는 얼굴이라든지 이모티콘을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응은 그닥 쓸 일이 없어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판단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참가자가 토론에 여기 회의에서 나갔을 때 또는 뭐 강제로 내보냈을 때 이렇게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잘 쓰지를 못해서 일단은 비활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참가자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바꾸는지를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강사님들이 직접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활성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 고급을 보시면 줌의 참가자 보고인데요. 줌 참가자 보고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비활성화였고요. 그 다음 소회의실 부분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부분은 말 그대로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몇 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다른 방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소회의실의 기본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실을 하나 여는 것을 이제 회의를 개설을 한 것이고, 책상끼리 서로 붙여서 3명, 4명 이렇게 그룹을 짝 지어서 너는 이쪽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따로 다른 방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거세요. 그래서 소회의실을 사용하실 거면, 토론을 사용하시는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회의실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리 소회의실을 나누실 거면, 아이들을 소회의실로 나누실 거면 미리 회의를 예약할 때 학생들을 회의실에다가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소회의실 1번에 넣고 6번부터 10번까지의 학생을 소회의실 2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예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은 여기서 풀어줄게요. 자, 소회의실로 가셨을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바깥에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교실이라기보다는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안에 각각 이제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남편, 아들, 뭐 딸이 각각 방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뭐 거실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뭐 주방으로 와서 다 같이 밥 먹자 할 때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는 거는 이제 전체 회의장에 있는 것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소회의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회의실에 각자 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면 본인이, 강사가 직접 그 방 안에 들어가셔야 되죠. 방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방들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회의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사 욕을 하죠. 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오늘 저 선생님 왜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의실은 추천 안 해드려요. 네, 저는 소외의실 안 나눕니다. 일단 소외의실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지원이 또 나오네요. 미팅 호스트가 다른 참가자에게 원격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네, 원격 지원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고요. 선택 자막인데요. 자막이 나온다고 하는데 말할 때 이렇게 자막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내가 안 쓰고 있고요. 자막 저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카메라 제어는 이걸 잘못하면 학생이 강사 캠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카메라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가상 배경 이미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 필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가자를 식별,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봤어요. 회의 웨비나에서 게스트 참가자를 식별할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누가 호스트인지 누가 게스트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라서 뭐 150명, 200명이 같이 모여서 뭐 회의하시는 그런 회의 시설에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뭐 사용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설정하는 게 좀 많죠? 네, 아래로 내려가면 예, 다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비활성화 하였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왼쪽에 뭐 이메일 알림이나 기타 부분이 있는데 크게 쓰지를 않습니다. 네, 위로 쭉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록을 보시면 네, 현재 컴퓨터로 직접 회의 중에 녹화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죠. 이 회의 녹화를 하실 수 있는 이 기록을 부여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기록 회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는 참가자에게 현지 기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강사가 학생에게 회의를 녹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체크 표시를 없애 주셔야 합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이 회의는 녹화 중입니다 라는 뭐 문구를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기록을 시작 정지할 때마다 오디오 알림 띵띵 소리가 납니다. 띠링띠링 소리가 나서 회의 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걸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화 부분은요. 네. 초대 이메일의 국제 번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 회의를 초대하려고 하면 이런 걸 표시를 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쓰실 일이 없겠죠. 이렇게 일단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닫아볼까요? 네, 잠깐 저는 옆으로 좀 치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회의를 다 진행을 하고 계신 거세요. 그러면 본인 계정에 회의를 진행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 회의를 눌러주시고요. 뒤에 있는 창은 약간 닫을까요? 자, 이렇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네, 여기 오디오 음소거 마이크 부분이 나오죠. 이 마이크 부분에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가 전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들은 항상 마이크 여기 음소거 해제 부분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또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열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참가자인지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정을 이 부분에서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 네, 제가 채팅을 열어뒀죠. 열어둔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참가자가 있으시면 회의를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받는 사람 모두 지금 오픈된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회의가 참석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회의가 안 열려 있네요. 일단은 제가 참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본인들 거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들어오지 마세요. 제 거를. 본인 거를 회의를 들어오십시오. 자, 지금 일단 제가 탭을 하나 열었어요. 탭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름을 입력할 때 학생들에게 뭐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나오는데 학년 반 번호 그런 글자는 안 쓰고요. 뭐 1학년 1반 1번이면 1101 이름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비디오는 껐습니다. 회의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띠딩 소리가 났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담비쌤님이 대기실에 입장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락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네, 이렇게 지금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오디오에 연결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현재 학생이 로그인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PC 말고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는 인터넷 전화라고 뜰 수가 있어요. 인터넷 전화가 마찬가지 인터넷 전화가 모바일에서 태블릿이나 또는 아이패드 또는 휴대폰에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라고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 전화를 반드시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담비쌤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상대방이 학생이 강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참가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호스트는 저고 게스트도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음소거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 상대방의 지금 마이크가 음소거가 됩니다. 상대방은 학생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호스트가 기하가 음소거 해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음소거 유지를 하셔도 되고 음소거 해제를 하셔도 되세요. 음소거 해제를 하면 여기 마이크 부분이 딱 열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마이크 부분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학생이 직접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두 음소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하면 현재 및 새 참가자가 음소거 된다고 나옵니다.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하시면 학생들이 네, 안 눌러집니다. 여기 부분이 음소거 마지막 여기 부분이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안 눌러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조용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또 확인이 안 돼요, 또. 그래서 네, 그냥 참가자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에 캠만 켜놓고 마이크를 끄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네,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네, 체크 표시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해제를 여기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을 하신다면은 네, 아이들이 마이크를 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놓을게요.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잘 따라하고 있니? 그러면 네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눌러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모두 음소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모두 음소거 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셨죠? 지금 현재 음소거 되었습니다. 다음 상대방에게 아까 참가자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더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름 바꾸기 하시면 강사님이 직접 학생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담비쌤 탭 이렇게 적어볼까요? 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또는 이름 바꾸기를 해서 1101 홍길동 해볼까요? 홍길동 확인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참가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식별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채팅은 보시면 여기 모두 이거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를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DM 보시면 직접 다이렉트로 네, 비공개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강사님에게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채팅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닫을게요. 닫기 눌러주시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타나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 듀얼 모니터라서 모니터가 두 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공유를 눌러보시면 내가 재생하고 있는 혹시 뭐 유튜브 화면을 보여주실 때는 여기 소리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유튜브로 화면 공유하는 것은 추천을 안 해드려요. 네트워크 상태에서 원활하게 속도가 잘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 공유는 유튜브를 공유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 보여주실 게 있다면 뭐 파일로 전송을 해 주신다든지 뭐 미리 본다든지 아이들이 직접 미리 보고 오게끔 지도를 하시거나 혹은 뭐 수업 끝난 후에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요. 수업 도중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보여주실 경우에는 그 링크를 눌러 연결을 해주셔서 여기를 보고 넘어가자 해서 같이 보시면 되세요. 아이들한테 그냥 같이 보자고 해주세요. 선생님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 봤니? 하고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화면을 한번 화이트보드를 공유해 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 화이트보드의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쓰실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여기 화면이 여기 주석 화면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과 여기 위에 주석 부분은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만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주석으로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 표시하시면 잘 안 보이실까요?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하시면
참가자는 이 주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이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강사님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참가자가 주석을 달도록 허용을 하시면 그 학생의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이런 연필 같은 모양이 나타나요. 여기에. 그래서 이 연필을 터치를 하고 직접 이렇게 그려집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휴대폰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이 PC를 사용 중이라면 이렇게 직접 주석이 그려집니다. 누가 그려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하시면 학생들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상태에서 바로 다른 화면을 공유하고자 하실 때는 새로 공유를 눌러주시면 내가 어떤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지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유하시면 이렇게 PPT 화면이 공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넘겨집니다. 제 PC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제 PPT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공유를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하나씩 공유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PPT를 선택을 하시면 현재 내가 실행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만 공유가 되고 강사의 PC 화면은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공유 중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유 중지 화면이 PPT 화면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화면만, 지금 현재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학생들은 이 화면만 보고 있는 거고, 강사님들은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화면이 안 보이셨을 거예요. 네, PC 화면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한테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만 학생들한테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중지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유를 중지하시면 되고요. 소회의실은 상대방이 좀 많을 때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지원 부분은 현재 참가자에게 지원 세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 여기 공유를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여기 원격 제어를 지금 할 수 없도록 지금 막아놨어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응은 아까 보셨던 손들기, 여러 가지 웃는 거라든지 이렇게 왼쪽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반응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탭을 나가 볼게요. 나가기 해주시고 회의 나가기 하면 학생이 지금 현재 접속이 끊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학생이 모두 다 나간 다음에 회의 종료를 하셔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면 회의에 대해 모두 종료를 눌러주시면 회의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